경제부총리가 개혁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은 기관장 문책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막 오른 공공기관 개혁, 하지만 내부 저항과 정치 논리 등이 얽히고 설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포함한 금융계열사를 특수목적 회사에 넘겨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증권의 노사 갈등이 진정되면서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뉴스 한국경제 이슈엔 2월 5일 수요일 순서 잠시 후 시작합니다. 큰 돈들이 하는 건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데. 임플란트 선택이 고민되실 땐 치과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계인이 쓰는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의 행복에 투자하던 수지가 내일의 행복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체국을 만나고부터 우체국 예금보험.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 손안의 날씨 K웨더. 방만 경영의 온상인 공기업에 대한 개혁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로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연일 공기업 개혁 의지를 표시하자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현호석 경제부총리도 비상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나온 현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충실한 자구 계획을 제출한 기관도 있지만 일부는 실질적인 부채 감축 의지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토록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주의 공기업 38곳이 지난 주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이들 공기업들이 실질적인 자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빚더미 공기업들 어떤 자구안을 제출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우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기업 38곳이 자구안을 제출했죠. 네.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지난달 말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이 심각해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이제 2일 발표를 했는데요.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으로 부채를 줄이고 경조휴가나 자녀 학자금 제도를 손질해서 임직원 복리 후생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2017년까지 39조 5천억 원의 부채 감축과 복리 후생비 1,6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채 1위 공기업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매각과 별도로 사업 조정을 통해 11조 4천억 원의 부채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은 용산부지와 민자역사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방만 경영으로 혼쭐이 나고 있죠.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 역시 부채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시가 2조 원이 넘는 삼성동 본사 부지와 양재동 사옥 매각은 물론 해외 지분 매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은 또 사업 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늘어날 부채 15조 원 가운데 5조 원 이상을 줄여서 64조 원 수준으로 부채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수원은 기존 계획보다 원전 건설을 줄이는 등 사업 조정에 따른 2조 5천억 원을 포함해 부채 4조 2천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남동발전 등 발전자 회사 5곳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발전소를 짓거나 발전소 건설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정부 해외 자원 개발로 빚더미에 오른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국내외 출자 지분을 축소해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8개 공기관 모두 올해 복리후생비 2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3분기 말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트로 화면에서도 보셨는데요.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공기업들이 내놓은 계획안대로라면 부채 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앞서 현호석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부채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서 현호석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윤상직 장관도 박 대통령 그 해외 순방길을 동행하고 돌아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공기업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들의 어떤 실천 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공기업들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정상화 계획 가운데 일부는 뜬구름 잡는 시기라는 지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 자산 매각 부분인데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들은 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서 서울 수도권 본사 부지 매각을 정상화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그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51곳에 이릅니다. 장부가만 5조 원, 시가로는 7조 원 규모의 그 땅이 매물로 나오는 셈인데요. 실제로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의 경우 시가가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땅이 이미 3번 이상 유찰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 매수 주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금싸라기 알짜 자산이 국내외 기업들에게 그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몇몇 대기업들이 해당 그 공기업 부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특혜 시비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 공기업 노조가 이번 정상화 계획에 대해 강하게 그 반발하고 있는데요. 방만경영 해소 방안 가운데 직원 복지 문제는 노사 간 단체 협약 사안이어서 앞으로 그 정상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미 노사 교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은 과잉 복지보다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4대강,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은 지난 정권의 주요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실책을 공기업에게만 짐질 경우 공기업 노조는 강하게 결사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산 매각 방안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쉽지가 않고 또 공기업 노조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기에 또 정치 논리까지 개입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 맞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의 해법은 없겠습니까? 예,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연구기관의 학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 민영화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크게 부채 감축과 비용 절감의 두 축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미 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부채를 생각하면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새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 부채에 포함하면 현재 36%대인 국가 채무 비율은 단숨에 100%에 육박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 빚이 그동안 공용화되어 왔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낼 수 없는 처지인데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그걸 갚아야 됩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 역시 공기업이 정부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으면서 늘어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각 정부마다 추진했던 임대주택 보조금이 고스란히 LH공사의 빚으로 남은 것처럼 정부가 공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경영 악화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인 공기업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방만합니다.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기업의 빚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채 감축 목표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민영화, 파산제 등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빚더미 공기업들의 실천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평가를 거쳐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와 상관없이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자구 노력 성과를 보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증자와 요금 현실화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진 낙하산 사장과 노조와의 이면 계약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그 인사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의 과도한 복지 혜택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기업 개혁 그동안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권영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